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영어를 하다 보면 동사에 up을 붙여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clean 하면 될 걸 clean up 이라고 하고 it이라고 하면 될 걸 eat up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up을 붙이면 단순히 강조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설명으로는 제대로 쓰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오늘 이 up의 두 가지 종류에서부터 원어민들이 어떻게 상황에 맞게 up을 사용하는지 up의 뉘앙스를 좀 배워보고요. 많이 쓰이는 필수 표현 또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잘못 쓰는 욕먹는 up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붙여 쓰는 up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up의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인 거예요. 즉 올라가는 방향, 늘어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그 방향성을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stand up, 일어서는 게 있고요. 꾸부정이 있다가 똑바로 앉아, sit up 이라는 표현, look up 하면 위를 올려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로 몇 개만 같이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힘든 거. 내 봉급은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 struggle 이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가격이랑 가격을 다 모아둔 게 물가니까 Prices have gone up so much, people are struggling. Prices have gone up so much, many people are struggl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go up, 수치가 올라가는 거 increase로 바꿔 쓰셔도 돼요. Prices have increased so much, many people are struggling.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소리 좀 크게 틀어주세요. 부탁하는 걸로 봐서 could you 하고 할게요. 자, 볼륨을 돌려서 올리는 거니까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please? 라고 하시면 되죠. 또 다른 종류의 up은 바로 동사에 달라붙어서 그 동작의 완성도를 강조해주는 up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올리는 거죠. 그 동작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 동작을 정말로 강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까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또 몇 문장 같이 해볼게요. 나 삼촌이 주신 돈 다 썼어. use 하면 쓰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 동작의 완성도를 완전히 끝까지 높여버리는 거, 다 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I used up the money my uncle gave me. I used up the money my uncle gave me 하셔도 되고 예전에 삼촌이 주신 돈을 나중에 이렇게 다 썼다라고 해서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 had pp 쓰셔도 돼요. I used up the money my uncle had given me. I used up the money my uncle had given me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애들이 쿠키를 다 먹어치웠어. eat이라는 동사 먹다에 up을 붙이게 되면 먹는 동작의 완성도를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막 먹어치우는 그림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The kids ate up all the cookies. The kids ate up all the cookies. 하고 막 그렇게 막 맛있게 먹어 치워버리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나 저녁 다 먹었어 라고 하실 때에는 I finished my dinner. I ate my dinner. 그냥 이렇게 쓰셔야지 eat up 하고 쓰지를 않아요. 굳이 eat up 이라고 할 때는요. hurry to eat. 빨리 막 먹어 치우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픈 아이가 너무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려주면서 eat up. 빨리 먹어라. 이럴 때 쓰시든가 drink up 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통 술 마실 때 마셔요, 어서 마셔요. 이런 뉘앙스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가 나에게 달려왔다 라고 하면 he ran to me 하면 되는 거를 he ran up to me 하게 되면 그 달려오는 나한테 오는 그 동작의 완성도를 완전히 높여주기 때문에 내 코앞까지 막 달려온 거 확 와서 달려오는 그림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의 완성도가 강조가 된다는 건 단순히 동작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새로운 뉘앙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up이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이 구동사 표현들을요,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clean up.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clean up과 clean은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clean은요, 보통 이렇게 더러워진 물건을 물이나 세정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걸 말해요. Clean the house, clean your room은 하나의 expression인 거예요. 걔가 예외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지만 clean이란 동사의 원래 의미는 더러워진 물건을 이렇게 물이나 세정제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클린업은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를요, 원래 자리에 놓고 치워서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치우다 라고 할 때는 clean the house, clean up the house의 의미가 예외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그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좀 골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좀 치울게.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디저트를 내오기 전에 지금 먹은 것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Let me clean this up. Let me clean this up 이라고 하셔야지 Let me clean this 라고 하지 않아요. clean this 하게 되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mes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물건, 뭐 이 컵이라든가 뭐 어떤 그릇이라든가 이거를 clean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로 닦고 뭐 세정제로 닦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어지럽혀 놓은 거를 치울 때에는 clean this up, clean up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치우는 것 좀 도와줘. 또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 어지럽혀져 있는 걸 치우는 거니까 help me clean up, help me clean up 이라고 하셔서 뭐를 치우는 건지 뻔히 알면 목적어 안 쓰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 mess 많이 쓰니까 clean up this mess, clean this mess up 이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장난감 좀 치워라는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장난감 치우는 거는 뭐 물로 닦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원래 자리에 닦아서 깔끔한 형태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는 거를 원래 자리에 주워도 놓는 거니까 클린 형태를 아예 쓰지를 않고요. Pick up your toys. Put your toys away의 형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클린업 같은 경우는 몸을 씻는 거, 샤워하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get cleaned up의 형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나 좀 씻어야 되겠어 라는 거. I need to get cleaned up. I need to get cleaned up의 형태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제가 항상 아이들이 어지른 거를 치웁니다. 이렇게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막 뒤치다꺼리 치우는 거를 clean up after someone 이라는 형태로 많이 써요. I always clean up after my kids. I always clean up after my kids. 라고 하시면 되고, 남편 어지러 놓은 거 치우는 거 너무 싫어. I don't want to clean up after my husband.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겠죠? Will they clean up this mess? Will they clean up this mess? I'm gonna go get cleaned up. I'm gonna go get cleaned up. 두 번째, finish up 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finish는 단순히 끝내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finish up은 끝내는 동작의 그 완성도를 막 높이는 거니까 일을 마무리 짓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막 보고서를 마무리할 참이었어요. 막 끝내는 동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막바지에 이른 거죠.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 be about to 이용해서 써볼게요. I'm about to finish up my report. I'm about to finish up my repor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10분 뒤에 나가니까 얼른 그 커피 빨리 다 마셔. 다 끝내. 이것도 마무리하는 거죠. 커피 마시는 행동을 끝내는 거. We're leaving in 10 minutes, so finish up your coffee. We're leaving in 10 minutes, so finish up your coffe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을 지금 거의 다 끝내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그냥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자. 끝내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Let's finish up tomorrow. Let's finish up tomorrow. 라고 쓰실 수 있어요. Hilda, come on, we'll finish up tomorrow. Hilda, come on, we'll finish up tomorrow. 세 번째, heat up.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동사 heat은 그냥 어떤 물체를 뜨겁게 달구다, 뜨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heat과 up이 만났을 때 음식을 따뜻하게 데피다, 데우다라는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넣기 전에 프라이팬을 뜨겁게 먼저 달궈야 돼. 이런 얘기 할 때 heat the pan before putting the meat in.
Heat the pan before the putting the meat in 이라고 하시면 되죠. 단순히 고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는 거니까 in까지 붙이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어떤 물체를 뜨겁게 달구는 게 아니라 먹기 좋게 데피는 거, 음식을 데필 때에는 히럽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니까 커피 좀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줘. 이것도 부탁하는 거니까 could you 하면서 말해 볼게요. Could you heat up the coffee in the microwave for 30 seconds? Could you heat up the coffee in the microwave for 30 seconds? 라고 하시면 되겠죠? I'll heat it up in the microwave when I get home. I'll heat it up in the microwave when I get home. 네 번째, open up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open은 단순히 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여는 동작의 완성도를 막 높이는 거니까 활짝 여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 마음을 열 때도 open up to someone 하고 많이 쓰거든요. 자, 예문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문 열어 라고 할 때 open the door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막 두드리면서 열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open up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open up the door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open the door, open up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커피숍을 연 게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럴 때에는 open 쓰셔도 되고 open up 쓰셔도 되거든요. I just opened up a coffee shop. I just opened a coffee shop. 둘 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걸리다 take a while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It took me a while to open up to him. It took me a while to open up to him.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open up to someone 하면 마음을 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Oh, if I open up to her, she'll leave me. Oh, if I open up to her, she'll leave me. 다섯 번째, listen up 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listen 이란 동사는 집중해서 잘 듣는 의미가 되지만 그 동작의 완성도를 강조하는 listen up은요 정말 잘 듣다란 뜻이 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집중, 주의를 집중시킬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주목 잘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확인을 할 때에는 Are you listening to me? Yes, I'm listening to you. Yes, I'm listen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잘 들어요. 주목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Listen up 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면 되죠. Listen up, I have a very important announcement. Listen up, I have a very important announcement 하고 쓰시면 됩니다. Listen up. We have to move out. Listen up. We have to move out. 여섯 번째, hurry up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hurry는요 단순히 서두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up을 붙이게 되면 막 다그치는 뉘앙스가 들어가서 빨리 서둘러 라는 보통 명령어의 형태로 많이 써요. 따라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막 너무 급해서 빨리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hurry up은 함부로 썼을 때 굉장히 루드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스 타려면 서둘러야 돼. We need to hurry to catch the bus. We need to hurry to catch the bus. Take the bus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돼. 이럴 때 보통 hurry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야, 늦었어. 빨리 해. 이런 뉘앙스에서 hurry up. We're late. Hurry up. We're late. 하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we're late 하면 우리는 이미 늦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진짜로 늦지는 않았는데 이러다가는 늦는다란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는 영어로 We're running late. We're running late.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 차이까지도 잘 기억해 주세요. Hurry up, we're gonna be late. Hurry up, we're gonna be late. 지난 시간에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동사의 up을 붙은 구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루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데 저것도 많이 쓰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많아서 2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동사의 기본 의미와 쓰임을 비교해 가면서
up이 들어간 구동사의 쓰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스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하셔서 이해하는 영어 공부 같이 해주세요. 첫 번째, mix u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사 mix는요, 단순히 섞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mix up 하고 쓰시게 되면 막 뒤섞여져 버리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혼동되고 헷갈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빨래할 때 흰 옷이랑 다른 색 옷이랑 섞지 마라. 단순히 섞을 때는 mix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하얀색 옷이랑 다른 옷, 이렇게 원어민들은 보통 얘기 안 하고요. white, color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When you do the laundry, don't mix whites with colors. When you do the laundry, don't mix whites with colors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그 두 서류를 혼동해서 잘못 보냈어요. 자, 혼동하는 거 뭐 쓰시면 돼요? I mixed up the two documents and sent the wrong one. I mixed up the two documents and sent the wrong one.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혼동하다 뿐만 아니라 막 뒤섞이다가 돼서 아우 서류들이 다 섞여버렸네. All the papers got mixed up 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 papers got all mixed up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Always mix up he, she. Always mix up he, she. Is got a little mixed up. Is got a little mixed up. 두 번째, dress up 있죠. dress라는 동사는요, dress someone,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dress up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차려입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야, 가서 옷 입어라 라고 할 때 go get dressed. I need to get dressed. 나 옷 입어야 돼. 이런 형태로 정말 많이 쓰고요. 그녀는 종종 아들을 여자애처럼 옷을 입혔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She often dressed her son like a girl. She often dressed her son like a girl. Dress someone. 그녀 옷을 입히다가 되고요. 그는 항상 멋지게 차려입어요. He always dresses up. He always dresses up.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nicely 따로 쓰고 싶지만 뭐 dress up 자체에 멋있게 차려입다가 다 들어간 거니까 또 안 쓰셔도 됩니다. Go get dressed. I am dressed. Go get dressed. I am dressed. Nice skirt. But you don't need to dress up. Nice skirt. But you don't need to dress up. 세 번째, take up 많이 들어보셨죠? take은 무언가를 취해서 가져가는 그림의 기본 동사인데 take up 하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미로 취미로 무언가를 시작하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소파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at couch takes up too much space. That couch takes up too much spac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승진하고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미 take up 안에 취미로 시작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I took up golf after getting promoted. I took up golf after getting promoted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취미로 피아노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took up the piano. I took up the guitar. 바느질, 못 만드는 거. I took up sewing. I took up sewing.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I took up rock climbing. I took up rock climbing. So they shouldn't take up too much space in your fridge. So they shouldn't take up too much space in your fridge. 네 번째, sign up 이라는 표현이 있죠. sign something 하면 서명하다, 사인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sign up 하게 되면 무언가 등록하다, 가입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나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 요가 수업을 위해서 등록한 거니까 I sign up for the yoga class. I sign up for the yoga class 라고 하시면 되고요. register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I registered for the yoga class 라고 하셔도 되고 거기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I joined the yoga class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에 사인을 한 거죠. I signed a 3-year contract. I signed a 3-year contract 이라고 하셔도 되고 3년 계약에 제가 있는 거니까 붙어있는 그림에 on 이용하셔서 I'm on a 3-year contract. I'm on a 3-year contract 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I even signed up for helicopter classes.
I even signed up for helicopter classes. Trying to join a new gym. Trying to join a new gym. 다섯 번째, step u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step은 명사로 뭐 한 걸음 단계란 뜻도 있고 동사로 한 걸음 움직이다 란 뜻도 있는데요. step up 하게 되면 남들이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나서서 하는 거, 나서다, 힘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라는 얘기할 때 take a step back, take a step back 그래서 step을 명사로 써도 되고요. 동사로 step back 하고 쓰셔도 괜찮아요. 견학 보호자로 나서주실 부모님 2분 필요해요. 아이들 견학 갈 때 선생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대신 보호자 역할을 가서 선생님 도와주고 하는 거죠. 하기 싫지만 좀 나서서 해주는 거 step up 이용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field trip 하면 견학이고 chaperone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되거든요. I need two parents to step up to be chaperones for the field trip. I need two parents to step up to be chaperones for the field trip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ake a step back. Take a step back. Someone needs to step up. Someone needs to step up. 마지막 여섯 번째 tear up으로 읽는 분도 계실 거고 tear up으로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의미가 두 개인데요. 일단 tear이라고 하면 눈물이 되고요. tear 하면 찢다란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 up을 붙여서 tear up 하게 되면 막 눈물이 핑 돌다 이런 뜻으로 쓰시고요. tear up 하면 갈갈이 찢다란 의미가 돼요. 아빠가 내 편지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 눈물 흘리시는 동작을 편지를 읽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현재 분사 이용해서 터 나오는 말로 현재 분사 구문 이용해서 해볼게요. My dad teared up reading my letter. My dad teared up reading my lette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고지서, bill, 고지서를 버리기 전에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남이 내 정보 못 보게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always tear up my bills before throwing them away. 쓰레기로 버리는 거 putting them in the trash 하셔도 되거든요. I always tear up my bills before putting them in the trash 라고 하셔도 됩니다. I tear up a little, then I tear up a lot. I tear up a little, then I tear up a lot. I tore up the tickets. You tore up the ticket. I tore up the tickets. You tore up the ticket. 지난 영상에서 동사 플러스 업의 형태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동사 플러스 out의 형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둘의 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clean up도 있지만 clean out도 있고요. speak up도 있지만 speak out도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당연히 사용 빈도가 높은 녀석들만 모아왔으니까는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예문들 외워주세요. 첫 번째, clean up과 clean ou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lean up은 어지럽혀져 있는 이 mess를 원래 자리에 놓고 치워서 보기 좋게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샤워하다 씻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clean out은요. 정리를 하고 치우긴 치우는 건데 불필요한 건 버리고 필요 없는 거 처분하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고 정리나 차고 정리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 같이 보실게요. 옷장 정리를 했더니 공간이 더 생겼어요. 자, 우리 옷장 정리를 할 때는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하면서 치우는 거잖아요. 뭐 쓰셔야 돼요? clean out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I have more space after cleaning out my closet. I have more space after cleaning out my closet.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clean out the storage, clean out the garage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 자,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건 clean up 이용하셔야 되니까 clean up your own mess, clean up your own mess 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turn up과 turn out이 있는데요. turn up은
나타나다, 발견되다 이런 뜻인데 뜻하지 않게 우연히 어쩌다가 발견되고 생겼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고요. turn out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urn out 투부정사, turn out 대절 이용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 반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뭐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다 보면 저절로 어디선가 우연치 않게 나오는 거니까 turn up 이용하시면 되죠. Don't worry about the ring. It will turn up somewhere. Don't worry about the ring. It will turn up somewhere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타나다 하면 show up, 막 appear 이런 게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나오는 거는 turn up을 많이 쓰고요. show up 이용하게 되면 마치 반지가 다리가 달려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짜란 하고 나타날 때는 show up을 쓰지만 이렇게 물건이 발견되고 할 때는 turn up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알고 났더니 이런 결과였다 라고 할 때 turn out 이용해서 많이 쓰죠. It turned out the package had been delivered to the wrong address. It turned out the package had been delivered to the wrong address 라고 하셔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나중에야 밝혀진 거니까 had pp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걸로 이렇게 써볼게요. 회의 맨날 지긋지긋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도움이 된 걸로 밝혀진 거예요. 되게 도움이 됐어.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e meeting turned out to be very helpful. The meeting turned out to be very helpful.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speak up과 speak out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speak up은 우선 소리를 좀 크게 내서 말해달라, 잘 안 들릴 때 speak up, 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하고도 쓰실 수가 있고요. 소리를 내는 거, 그동안 침묵으로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 때 speak up 이라는 거,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냈다, 이야기를 꺼냈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speak out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 이슈화 시키는 거, 공개적으로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안 들립니다. 부탁하는 거니까 could you 이용해서 could you speak up please? We can't hear in the back. Could you speak up please? We can't hear in the back. in the back 하셔도 되고요. 그 뒷공간을 가리켜서 at the back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사내 차별에 대해 소리를 내어 말했다. workplace discrimination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침묵을 지키다가 당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거 spoke up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She spoke up about workplace discrimination. She spoke up about workplace discrimination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speak out, spoke out 하고 쓰시게 되면 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슈화시키다라는 의미로 She spoke out about workplace discrimination 하고도 쓰실 수가 있는데 의미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act up과 act out이 있어요. act up은 좀 아이들 있는 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막 말 안 듣고 버릇없이 굴고 막 난리칠 때 쓰시는 표현이 되고요. 물건이 잘 작동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을 때에도 쓰실 수가 있어요. act out은 어떤 거를 연기로 막 보여주는 거, 연출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내 감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고 해서 으악 막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도 act out이 돼서 좀 말썽 피우다, 난리치다 라는 뜻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만 난리를 쳐라. 그래서 지금 막 뭐 사달라고 땡깡 쓰고 막 난리칠 때 stop acting up. Stop acting up 이라고 쓰실 수 있고요. 막 화났다고 막 벽치고 막 엄마한테 난리치는 거 Stop acting out. Stop acting out 이라고도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버릇없이 난리치는 건지 속상하다고 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막 보여주면서 난리를 치는 건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말 안 들으면 리셋해봐. continue 이용해서 해볼게요. If your phone continues to act up, try to reset it. If your phone continues to act up, try to reset i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했다. 연기로 보여주는 거. She acted out a scene from the movie. She acted out a scene from the movie. 라고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checkup과 checkout이 있습니다. 얘 정말 많이 쓰는데요. checkup은 일단 명사로 건강검진이란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get a checkup. 명사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동사로 쓰일 때에는 누군가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 잘 지내는지 확인할 때 check up on somebod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check out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heck this out, 이것 좀 봐봐, 확인해보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저 잘 있는지 보려고 전화하세요. 제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해보시는 거죠. My mom calls to check up on me. My mom calls to check up on me 라고 하시면 되죠. 직장 동료 이렇게 데스크 있는데 이렇게 가서 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야. I'm checking up on you. I'm checking up on you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해 보려고 뭐 누구 집에 가던가 어딘가에 굳이 가서 확인을 할 때에는요. check in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check in on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머니 잘 계신지 확인해 보려고 댁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I check in on my grandmother. I sometimes check in on my grandmo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I get a checkup every year. I get a checkup every yea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거 보러 가자. 얼마만큼 세일하는 건지 물건은 좋은지 확인해 보러 가는 거니까 Let's check out the sales at the mall. Let's check out the sales at the mall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체크아웃은 또 이렇게 호텔 체크아웃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에도 체크아웃 많이 쓰죠. 나 여행 동안 보려고 책 3권 대출했어.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checked out 3 books for the trip. I checked out 3 books for the trip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11시 전에 호텔 체크아웃 해야 돼. 이런 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need to check out of the hotel before 11 o'clock. I need to check out of the hotel before 11 o'clock.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인은 단순 암기는 너무 힘듭니다. 학습 효과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요. 셀리의 쓰는 영어에서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키워 나가는 기초를 닦아 나가는 공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